장마가 막 시작된 6월 초, 인도 비하르의 강위, 철교를 건너는 밤기차, 창밖은 흙탕물로 가득 찬 강을 배경으로 달리며 객차 안은 사람으로 꽉 찬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몇 초 뒤 객차 7량이 통째로 강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선로 위에는 기관차와 앞쪽 2량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980년) 인도의 상징과 당시 시대 환경을 보여주는 여객열차. 당시 인도 철도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통 시스템 중 하나이지만 1980년대에는 그 사용량과 혼잡도가 지금과 비교해도 압도적인데요. 비행기는 값이 너무 비싸고 자동차는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며 버스는 장거리 비효율이라는 상황 속에서 열차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흔하며 가장 접근성 높은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열차 한 대에 600명에서 1000명이 타는 것은 그 당시 인도에서 흔한 풍경이었으며 특히 비하르, 우타르프라데시, 벵골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붕 위 문에 매달려서 그리고 출입구 및 통로와 데크에 빼곡히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하르주 북동부 구간을 오가던 일반 여객열차 운행 번호는 416다운이며 9량 편성의 객차에 8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 가까운 승객이 탑승하는 열차였으며 좌석 예매와 무관하게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게 당시 인도 지방 열차의 일상이었고 특히 농번기, 축제 기간에는 열차 한 편성이 이동하는 마을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1980년도의 인도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에서 농촌 간 이동 수요가 많았으며 이에 반해 인프라는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당시 통계에 따르면 1981년 한 해 첫 9개월 동안만 500건이 넘는 탈선 사고가 보고될 정도로 선로, 신호, 차량 관리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비하르주 북부는 매년 히말라야에서 흘러내린 강이 범람하는 인도 내에서 가장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인 바로 바그마티 강입니다. 6월에서 9월 동안은 몬순 시즌이며 이 시기에는 강폭이 평상시보다 2에서 3배 이상 넓어지고 흙탕물, 유목, 부유물 때문에 강 전체가 움직이는 벽처럼 보인다는 묘사도 많습니다. 또한 바그마티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인도와 네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얽힌 큰 강으로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바그마티 강이 영혼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트만두의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바그마티 강가에 위치한 세계적 힌두 성지로 유명하며 이 의식 문화로 강가에는 장례 및 종교 행사가 자주 열리기도 하는 곳이죠. 1981년 6월 6일 인도 북부에 장마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서 만시역을 출발한 열차는 사흐르사 방향으로 이동하며 바그마티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에 진입합니다. 당시 상황을 표현하는 기사와 보고서에서 강 수위는 평소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강바람이 거세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상태였고 선로는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지요. 열차가 강위 철제 트러스 교량 위에 올라섰을 때 사고는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7량의 객차가 선로에서 이탈하여 그대로 강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기관차와 맨 앞쪽 2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7량은 모두 바그마티 강 속으로 추락하였으며 남은 2량만 가까스로 철교에 남게 되었는데요. 당시 구조대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강물은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진한 갈색이었고 유속이 너무 빨라 객차 자체가 하류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인도 정부는 5일 동안 밤낮 없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강이 워낙 넓고 유속이 빨라 실종자를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망자는 235명, 구조 생존자는 88명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탑승 인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던 시기로 탑승 인원 수가 실종자 수를 감안하여 언론 및 연구자들의 추정치는 8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참사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사고 원인에 대한 가설은 다양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클론 폭풍에 의한 열차의 선로 이탈 가능성. 일부 연구와 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인근 지역의 사이클론 또는
토네이도급 강풍이 지나가면서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이클론은 바람과 급작스러운 강변 기압 변화가 가볍게 떠있는 객차를 한쪽으로 밀어 열차의 뒷부분을 선로에서 벗어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지요. 다만 이 정도의 규모인 열차를 날려보낼 만큼의 돌풍이 실제 있었는지 기상청 공식 기록이 부족하여 정황 증거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장마로 인한 홍수와 제방 유실. 6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비로 바그마티 강 수위가 급상승하였으며 강 바닥과 교각 주변이 수압과 유속으로 인해 급격히 깎이면서 교량 상부 구조물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열차가 지나가던 순간 교량 상부 또는 선로가 미세하게 뒤틀리면서 뒤쪽 객차부터 탈선하여 강으로 추락하였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설은 노후 인프라와 홍수가 결합된 점에서 이후 인도의 다른 철도 사고들과도 아주 유사한 사례로 발생하기도 하였지요. 마지막 가설, 제동 및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 열차의 과다 적재로 인해 차량의 제동 시스템이 과열 및 고장을 일으켰을 가능성입니다. 선로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탈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지요. 하지만 당시 인도 내에서 철도의 사고조사 체계가 오늘날처럼 체계적이지 않아 정밀한 기술 분석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하르 열차 참사 이후 인도에서는 과밀 승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홍수와 장마 취약 구간에 대한 철도 점검을 수행하고 열차 운행 관리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비하르 열차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도 철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경고장이었으며 과밀 탑승, 홍수 취약 교량, 기록과 관리의 부재, 차량 기술 한계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고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인도 철도의 안전 정책은 대부분 비하르 열차 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문의 서고입니다.